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사서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어느 기괴하게 생긴 여성과 징그러운 곤충, 그리고 어느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17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811,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늪속의 여자. 이 존재는 인간 여성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팔다리가 유난히 길고 가늘며 복부는 약간 부풀어 있는 모습입니다. 키는 171cm에 체중은 47kg 미만이라고 합니다. SCP-811의 피부는 다소 연마성을 띠며 야생에서 위장할 수 있을 만큼의 얼룩덜룩한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카락은 검은색의 극심한 지성 타입의 머리카락이며 평범한 샴푸로는 씻어낼 수 없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마치 야생에서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SCP-811은 양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엷은 초록색의 접착성이 약간 있는 점액을 계속해서 분비하는데, 이 점액은 SCP-811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다른 유기물에 닿을 경우 해당 유기물을 빠르게 썩게 만들며 약간 끈적한 검은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은 액체를 SCP-811이 피부를 통해 흡수하며 영양 공급을 합니다. 또한 배변이나 다른 배설물을 만드는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며 체내에 소장과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위에 해당하는 곳에 노폐물을 저장하며 이 노폐물을 입을 통해 구토하거나 뱉듯이 발사합니다. 이 방법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며 먹잇감의 얼굴을 우선순위로 공격합니다. SCP-811의 노폐물에 접촉한 인원은 3시간 안에 광범위한 항생제 요법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3시간이 지나버리면 급속하게 악화되며 노폐물에 접촉된 인원이 D계급 인원이거나 다른 SCP-재단 인원이 치료 없이 12시간이 지나면 즉시 제거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SCP-811은 노폐물 속에 혼합물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치아가 썩어 들어가고 그로 인해 반복적인 치주 질환이 유발됩니다. 현재 SCP-811은 냉난방 조절이 가능한 지름 10m 이상 20m 이하의 원통형 유리벽 안에 격리 중이며 내부는 습한 상태의 토양과 신선한 정체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유리벽 청소는 격주로 D계급 인원을 보내 청소시키고 SCP-811의 식사는 최소 5kg의 먹이 생물을 24시간마다 한 번씩 제공합니다. 또한 SCP-811은 인간을 포식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기에 식사한 지 16시간 이상이 지났을 땐 격리구역 안에 출입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허기지거나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공격성을 띠진 않으나 돌발 상황을 대비해 모든 출입 인원은 생물 재해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 같이 활동해야 합니다. SCP-811은 지금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을 요청했는데 소와 같은 동물을 먹이로 제공하는 것, 먹이 동물 중에서 악어를 제외하는 것, 자신의 격리구역에 다수의 물고기를 풀어놓는 것, 합성 물질로 100% 만들어진 빛, 매일 D계급 인원이 샤워기를 가져와 자신의 머리를 특수 샴푸로 감겨주는 것, 자신을 아에 정도에 해당하는 짧은 2글자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자신의 만성치통을 치료해주는 것, 섭취 목적이 아닌 방호복을 입은 거북이 한 마리를 넣어줄 것. 어느 날 SCP-재단의 트레뷰셰 박사와 실험실 하급조수 와첼이 SCP-811의 격리구역으로 입장했습니다. 면담이 진행됐고 면담을 통해 밝혀진 건 SCP-811은 원래 평범한 아이였으나 인간의 실험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조수 와첼은 구토를 했으며 이 모습을 본 SCP-811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면담이 종료됐습니다. 이후 트레비셔 박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811이 그나마 덜 위험한 편을 숨기서 신입들 교육하려고 보낸 건 알겠는데 적당히 다른 개체로 보내면 안 되냐? 내 할 일을 못하겠잖아 인간의 잔인함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시청 위험 레벨 3, 꿈틀꿈틀 벌레 극혐. 일련 번호 SCP-363, 격리 등급 케테르, 별명 지네가 아닌 것. 이 존재는 아마존 왕지네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도 똑같고 DNA 분석 결과도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아마존 왕지네와 같은 크기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불빛이 1럭스 이하인 공간인 어둠 속에서는 SCP-363의 크기는 급속도로 성장하며 길이는 10m에 두께는 2m까지 자랍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변한 SCP-363은 더 이상 기존의 지네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주둥이와 촉수가 있고 아래 턱뼈가 확장되며 여러 개의 눈과 다리가 있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0락스 이상의 빛에 2-3시간 노출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과 크기로 돌아갑니다. SCP-363은 열을 발산하는 모든 동물을 공격하며 어둠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대상을 공격하고 시각이 아닌 무언가로 감지한다고 추측됩니다. 생식 주기는 일반적인 아마존 왕지네와 똑같지만 일반적인 지네처럼 이파리나 흙에 알을 낳지 않고 마비된 무언가의 구멍에 알을 낳고 수정시킵니다. 그 후 수정된 무언가는 사망합니다. 2003년 5월 21일 SCP-363을 격리 중이던 기지에서 정전이 일어나고 SCP-363이 격리구역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동특무부대 에타-7이 출동했고 이후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음성 기록을 확인한 결과 SCP-363은 기지 내 인원들과 기동특무부대 에타-7의 인원들을 섭취하며 급속도로 개체수를 늘려갔으며 텔이라는 이름의 요원은 SCP-363에게 먹히며 평소와 다른 왜곡된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텔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잠시 후 다른 요원인 오덴이 앞서 말한 텔 요원과 같은 왜곡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후 재단에서 공중폭격을 시도했고 녹음 기록이 끊기기 바로 전에 퍼츠 요원으로 추측되는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되었습니다. 여기서 녹음은 끝났습니다. 이후 어느 날 앞서 일어난 SCP-363 탈출 사건 이후 SCP를 목격했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인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해당 인원은 SCP-363을 제압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던 텔 요원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알고 있던 모습과 달리 눈, 콧구멍, 어깨, 팔 여러 곳에서 곤충 다리 같은 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었으며 눈이 하나 없었지만 텔의 모습을 한 그 존재는 해당 인원을 바라보며 웃음을 보인 뒤 빠르게 현장을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이후 텔 대원과 일치하는 기동특무부대 위치 신호가 발견되었으며 감염을 막기 위해 텔 대원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추적 중입니다. 단순한 벌레가 아니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피해자들, 대체 SCP-363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청 위험 레벨 3, 저는 오늘부로 불 꺼진 계단은 못 내려갑니다. 일련번호 SCP-087,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계단통. SCP-087은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장소입니다. 건물 설계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공간은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SCP-087은 끊임없이 아래로 이어져 있는 계단인데 조명장치가 하나도 없어 반드시 손전등을 휴대한 채 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SCP-087의 공간 자체가 강한 빛을 스스로 흡수하는 성질을 지녔기에 손전등을 사용해도 아주 미미한 빛밖에 비추지 못하며 계단의 9칸 정도까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SCP-087을 조사한 인원들은 공통적으로 약 200m 아래쯤에서 울면서 애원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울음소리는 SCP-087에 진입한 위치에서부터 들리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리가 들리는 위치도 조사 인원과의 거리를 200m 유지한 채 아래로 점점 이동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아주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 존재를 SCP-087-1이라고 부릅니다. SCP-087-1은 SCP-087에 들어온 조사 인원이 아닌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화면 너머의 관찰자들을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D등급 인원을 이용한 087의 탐사는 현재까지 총 4번 이루어졌으며 모든 조사 과정에서 SCP-087-1을 만났습니다. 정체는 확실하지 않지만 SCP-087에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SCP-087-1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총 4번의 탐사 과정 중 마지막 탐사 과정이었던 4번째 탐사 당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동 거리나 시간으로 봤을 때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한 깊이까지 내려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 탐사 당시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후 SCP-087은 출입 및 조사가 금지되었으며 해당 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말하길 SCP-087의 출입문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자 출입문에 산업용 충전재를 6cm 두께로 발라 봉인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4번째 탐사 기록만이 유일하게 데이터 말소 처리되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SCP-087을 이렇게까지 봉인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SCP-087에서 들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대체 뭘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뚜루루룬.